이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늦어지고 있는 여수 화양지구 개발을 위해 국제 공모 방식으로 투자 유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면적이 조정되고 특혜 시비까지 나오면서 공모는 올해 말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전수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화양지구 개발 활성화를 위해 새 사업자 국제 공모안이 마련된 것은 지난 6월 1조 원의 투자를 유치해 미개발지 786만 제곱미터를 복합 관광단지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제 공모 절차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개발지 가운데 257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겠다는 일상해양산업이 협의 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성한 골프장 등 132만 제곱미터만 축소 개발하겠다고 결정해 당초보다 공모 대상 면적이 확대됐습니다. 한 40만 평 정도를 개발하고 나머지는 갖다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302만 평 중에서 40만 평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 우려 제기도 한몫을 했습니다. 일상해양산업에 대한 페널티 없이 새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은 투자 기피에 오히려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법적 분쟁은 물론 새 사업자 공모에도 차질을 줄 수 있는 페널티 부여는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일반 시각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는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초에 너희들 다 하려고 해놓고 왜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냐.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국제 공모 절차는 사업 시행자 취소와 개발 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제 공모로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차질 없이 새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지에 화양지구 개발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지난 20일 경남 거제와 부산 해역에 적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 남해안의 적조 밀도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계속된 강한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여수와 완도 수역의 적조 밀도가 증가하고 바다의 물때가 소조기로 접어들면서 남해안의 고밀도 적조가 더욱 쌓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최근 여수 해역의 유해성 적조생물 밀도는 적조경보 기준의 최대 10배에 달하고 있으며 장흥과 고흥 사이 해역에서도 3배 수준의 고밀도 적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간호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먹던 술을 가져갔다는 이유였습니다. 누가요 이게? 어머! 아 진짜 왜 그러세요? 병원에서? 약 드시는 건 잘못하신 거라고요, 환자분이. 환자복을 입은 한 남자가 술이 든 플라스틱 병을 간호사에게 빼앗더니 갑자기 바닥에 팽개칩니다. 술을 쏟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상황은 20분 가까이 이어졌고 이 남자는 자신을 말리는 간호사를 의료 보조기구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주변 환자들이 말리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소동은 겨우 마무리됐습니다. 병원에서 벌어지는 이런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뾰족한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부산과 울산 등 일부 지방경찰청은 의료진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해 지역 병원과 협약을 맺고 응급실, 핫라인 등을 구축하고 있지만 전남 지역은 아직 별다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칼을 휘두르거나 그렇게 위협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중소병원 같은 경우는 남자 직원이 없어서 그런 대처가 안 되고 있고요. 전남지방경찰청은 이에 대해 전남의 경우 담당 지역이 넓고 병원과의 협력 문제도 있다면서 추진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와 방문객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병원에서 폭력에 노출된 의사와 간호사들이 오늘도 불안한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시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설립한 다른 시군의 학력이 높아졌다며 사립외고 설립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2015년도 고교별 수능 성적 분석 결과 국영수 3과목 중 평균 2등급 이상의 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전국 성적 상위 50개 학교 가운데 외고가 21개로 4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강원 외고가 들어선 양구군의 경우 올해 수능 표준 점수 평균이 국어 B와 수학 A, 영어 3과목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추진위가 구성되면 다른 지역 외고를 방문해 학력 신장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보성 지역에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산림 훼손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 가운데 하나인 존재산입니다. 해발 700m의 능선을 따라서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높이 80m, 날개 직경 90여 미터에 2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20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민간 발전 회사 측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대응 등을 사업 효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풍황 자원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지역에 속하고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설 경우 근처 400여 가구가 소음과 저주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대형 발전기를 세우는 과정에서 대규모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전 주민들이 단 1%도 풍력 발전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찬성하는 주민들이 없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소설 태백산맥의 주무대라는 점 때문에 보성군도 발전단지 개발에 부정적입니다. 저희 군의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 주 무대의 한 곳이 존재산과 유로해방구입니다. 반발 기류가 거세지면서 관련 사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산자부 전기위원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사업을 재신청할 수 있어서 주민들은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만들 수도 없어 사람이 꼭 나눠야 하는 것, 바로 혈액인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 꾸준히 헌혈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목포 원도심에 있는 헌혈의 집입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67명이 헌혈 중 익숙한 듯 편안한 모습입니다. 최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하루 40여 명에서 많게는 60여 명. 여행 중인 대학생도 직장인도 주부도 스스로 찾아와 자신의 혈액을 나눕니다. 대구에서 놀러 왔다가 빵 먹다가 맞은편에 있길래 그냥 들어왔어요. 피가 부족하다고 돼 있길래 좋은 마음에서. 혈액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헌혈자는 연간 300만 명. 지난해 처음으로 목표치를 돌파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50차례 이상 헌혈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부터 헌혈 유공장을 받은 사람이 3,6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백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냥 한번 시작한 게 이렇게 한 10여 년 됐습니다. 메르스로 해서 전체적으로 혈액이 여유는 없었죠. 그러나 이제 헌혈의 집 개인으로 봤을 때는 헌혈의 집 센터로 봤을 경우는 혈액은 많이 헌혈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헌혈한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해 꾸준한 헌혈이 필요한 상황.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해야 하지만 현재 광주와 전남에는 O형과 A형이 각각 3.71분, 4일분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진성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유치 추진과 관련해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광주 전남 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여수 앞바다는 임진왜란 당시 조명 연합군이 싸웠던 전적지라는 역사적 이야기를 살리면서 카지노의 면세점까지 갖추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또 공청개혁의 하나로 제기되는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에 대해 역선택과 두 번의 선거, 신진 인사 등용의 어려움 등과 같은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여수시가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간부급 공무원을 별다른 조사 없이 사직 처리한 것과 관련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했다며 행정자치부 경고를 받은 만큼 처리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성명서를 통해 비위 공무원은 사직을 제한해야 하지만 명예퇴직 수당을 주기 위해 사직을 강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 여수시 5.18 광복절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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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광양시가 82억 원을 투자해 목성리 성황 개성마을에 대한 3단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합니다. 광양시는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성황마을의 도로 3개 노선과 함께 소공원과 주차장 각각 2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개성마을엔 도로 5개 노선을 포함해 소공원과 주차장 각각 1곳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광양시는 이를 위해 어제 광양읍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여수산단에서 유류 정지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이 회사 주변에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공장 건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선정 방식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여수시 낙포동 공유수면 사용 시행자를 재원산업으로 결정하고 공유수면 18만 1000여 제곱미터를 매립해 공장 용지를 확보한 뒤 오는 2018년까지 전자소재 생산 공장과 액체 석유화학 제품 물류기지 등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4,800억 원이 투자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재원사업 측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안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